인천 섬과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섬해양초대석. 오늘은요, 백령도 화가로 이름 알려진 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해반문화의 최정숙 이사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14년 정도 백령도를 그려오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그리게 됐는지 정말 백령도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 백령도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몰입을 해서 그렸다기보다 전에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할 때 비구상을 그렸는데 그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우연히 백령도 프로젝트에 접하면서 제 아버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 근원 속에 있었던 그 바다에 대한 동경,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계속 백령도를 그림을 그리는데 원동력이 되었어요. 어떤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또 담겨 있었군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제 뿌리는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백령도에서 잉태가 되었고, 제 근원을 찾다 보니까 과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령도라는 섬에는 인생 전체 또 모든 사람들이 사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그 백령도에서 살 때 여름밤에 밤하늘에 봤던 은하수, 또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과 그 할머니 집 마당에 누워서 별을 세면서 그 별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 있다는 거, 그거에 착안해서 어느 날 문득 그림을 그리는데 밤한 하늘을, 섬의 하늘을 그리는데 별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별이 막 이렇게 한 거. 이제 별 내리는 바다를 제 마음속에 명제로 삼고 그 그림을 집중적으로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별이 내리는 한이바다, 그 시리즈 저도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으면서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그 푸르른 색감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까부터 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컵도 이렇게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이 작품은 제목이 뭔가요? 어떤 제목? 그게 별 내리는 섬, 백령도, 이제 두무진 바다, 두무진을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위에 하늘은 이제 우주를 표현한 거죠. 컬러는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렌지 컬러를 좀 주로 썼습니다. 백령도에는 아버지의 스토리가 또 담겨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위도를 보면 38선에 바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천시 옹진군이지만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 동란이 일었을 때는 황해도 장현군에 소속된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장현군 출신이에요. 북쪽에서 이제 사시다가 저희 그 백령면이 장현군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 백령도에서 장현까지 가려면 한 14km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깝네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지책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주 왕래하시다가 장현군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이제 만나서 우리 어머니는 시집을 오신 거죠. 제가 백령도를 그리면서 그러한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들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그 백령도를 저의 삶으로 자꾸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꾸 그림을 빠져들면서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이렇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 저도 같이 빠져드는데 이 그림과 관련이 있는 스토리인가요? 제가 유화로 처음으로 이제 두문진을 이제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두문진을 봤었을 때의 제 느낌이 그 바다의 억금년의 세월을 풍상을 이기고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뭐 장군바위라든가 뭐 이런 바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바위들이 마치 어떤 위대한 남성상, 아버지의 삶이 그 풍상을 견디면서 서 있는 그런 거랑 상징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그릴 때 이 바다를 두문진이라고 명하지 않고 아버지의 바다로 제가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아버님이 떠오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찌 생각하면 저한테는 백령도를 이끌어준 작품이죠. 요즘 색감을 또 보면은 이렇게
밝은 톤,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경쾌한 느낌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런 계기가 온 것이 이제 네. 바로 제가 이거는 2019년도에 어머니가 100세를 얼마 안 두고 계셨는데 네. 어느 날 내가 지금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로 살아보고 며느리로 살아보니까 다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한 남자에게 시 갔을 때는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울 거라고 예쁜 가정을 만들 거라는 그런 꿈의 부포로 있잖아. 여성이라면 어머니가 배를 타고 백령도로 시집 왔을 때 우리가 제가 살던 동네가 한이바다였거든요. 네. 그러면 설정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이바다로 만약에 배를 타고 왔을 때 바다가 얼마나 당신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얼마나 핑크빛으로 보였을까. 그래서 네. 그때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바다를 핑크빛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기리는 마음으로 여성의 마음으로 그때부터 바다를 아름다운 색으로 표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린 그림은 네. 어머니를 생각하고 핑크 바다도 그리고 노란 바다도 그리고 주황색 바다도 그리고 옥색 바다도 그리고 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고 한 그림들이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백령도를 핑크빛, 노란빛, 푸른빛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백령도를 표현해 주셨는데 이 작가님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작품집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멀리서 보면은 한국화 느낌도 조금 나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아까 그리신 그 두무진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 느낌도 좀 들고 또 색감을 보면 모네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가 모네 참 그러니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 속에서는 한국인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흑백의 그 먹선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그리고 싶어 하고요. 흑백의 조화로. 네. 그러나 또 우리가 서양화를 했기 때문에 컬러를 네. 갖고 또 쓰고 싶은 그 감성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제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그 두께감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네. 아무래도 서양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두께감이 어디서 오냐면 어떤 지구의 질량, 어떤 그리고 바위, 또 모래 이런 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네. 어떤 두께감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그림이란 게 또 이렇게 그리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뒤돌아섰다가 다시 보면 아 여기가 부족한데 하면서 또 덧붙이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림의 열정을 쏟는 만큼 이 백령도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그림에 대한 열정 이런 거 많이 확인해 봤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 문화 운동도 오래 하셨다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는데 그림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인천에서 살다 보니까 네. 서울에 가면 뭐 미술관도 있고 네. 그때는 덕수궁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었거든요. 네, 네. 미술관도 있고 뭐 있지만 인천에는 그림을 볼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가들이 그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갤러리잖아요. 그렇죠. 미술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네. 저희 아이들이 학교가 들어간 해에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갤러리 해반을 인천 송림동이라는 공간에서 전시장을 만들었죠. 네. 그러다가 저희가 지역 문화 운동을 해반 문화 사랑회라는 네. 이제 가족 중심의 문화 운동을 시작했죠. 모임 같은 걸 만들면서.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 해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학원을 했을 때에 네. 해반미술학원 이름을 질 때 바다같이 넓고 큰 반석에 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으로 해반이라는 이름을 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해반갤러리, 해반문화 이렇게 쭉 연결돼서 네. 그 이제 이름을 쓰게 됐죠. 이렇게 그림으로 백령도를 알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지역 문화 운동도 꾸준히 해오시는 것도 그렇고 인천에 대한 애정, 또 바다에 대한 애정, 백령도에 대한 애정까지 많이 느껴집니다. 이 활발한 활동들의 원동력이 뭘까요? 인천의 문화의 원류가 어디 있는지, 인천의 그 정체성은 뭔지 이런 네. 게 시민들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네. 인천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1883년도에 대한민국의 개항을 이룬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근대 개항을 통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은 개항장에 가면 서양적인 느낌의 건축물들 많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시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천의 역사, 또 인천이 자랑스러워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해냈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개항장 하지만 그 당시만이라도 네. 개항이라는 그 용어조차도 잘 안 써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시민 문화 운동을 통해서 그 근간을 만들어냈죠. 문화를 통해 인천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간의 성과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올해가 30년이 되는 건데 네. 교육 사업도 했고 네. 뭐 또 우리들이 이제 답사 같은 걸 통해서 인천을 직접 우리들이 알려야 되는 것, 또 그 근대 개항에 대한 자료집들도 많이 만들고, 또 네. 인천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반문화 포럼 같은 역할도 많이 했고, 이런 네.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네.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허락을 하고 인천시 또 웅진군 네. 하고 세 개의 그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줘갖고 백령도랑 연결되는 국가 생생문화 사업이 있었어요. 생생이라는 그게 뭐냐면은 문화 자원, 문화 유산을 갖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이 그 문화 유산을 직접 활용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요. 이제 웅진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네. 지구의 시작 백령도, 우리 함께 우주와 만나요라는 타이틀을 갖고 네. 시민들이 백령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백령도 주민들하고 네. 별밤 콘서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무 좋겠다. 주민들이 네. 직접 참여하는 색소폰을 불거나 네. 또 시낭송회를 주민들하고 함께 네. 심청각에서 그 달밤에 이제 공연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네. 이렇게 주민 참여 프로그램, 또 사곳에 가서 쓰레기를, 해양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 쓰레기를 주워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 미술을 했어요. 정크 아트라고. 와. 그 쓰레기를 네. 모아서 그룹별로 네. 새로운 창작 예술품을 만들어서 네, 네, 네. 그 그룹별로 설명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담으려고 했는지 네. 그런 쓰레기 예술품을 만들고, 그게 작년에 국가유산청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푹 빠져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작가님이 백령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운명적으로 네. 백령도를 그리지만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그 섬을 또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또 제 그림을 통해서 섬을 보면서 섬에도 좀 가시고, 네. 또 그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어쩌면 저는 섬의 어떤 홍보 대사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네. 앞으로 네. 더 열심히 섬 그림을 잘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가슴 속에서 뭔가 위로받는다, 이런 느낌도 함께 받는 것 같은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작품의 매력을 더 잘 알고, 또 더불어서 백령도의 가치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